여러분, 요즘 AI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이상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 개, 아니 수백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이 거대한 모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똑똑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질문, 왜 이렇게 큰 모델이 잘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아니,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똑똑해진다니?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학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 역설이 한눈에 보이죠? 왼쪽은 파라미터가 적은, 그러니까 단순한 네트워크고요. 오른쪽은 파라미터가 수십억 개인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원래 상식대로라면 단순한 모델이 새로운 문제도 잘 풀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복잡한 모델은 그냥 훈련 데이터만 달달 외워버려서 막상 실전에선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걸 과적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정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작은 모델은 빌빌대고 거대한 모델은 날아다니죠. 미스터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죠. 우리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아주 오래된 과학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대 AI 모델들이 이 원칙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오컴의 면도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수백 년 동안 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생각이에요. 간단히 말해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고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더 적은 걸로 더 많은 걸 설명하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겠죠.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통계학에서는 좀 더 멋진 이름으로 불러요. 최소 기술 1위, 즉 MDL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짧게,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MDL 원리를 수식으로 보면요. 모델의 성능을 계산할 때 복잡성 페널티라는 게 붙어요. 여기 저 D 보이시죠? 저게 파라미터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즉 모델이 복잡할수록 페널티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넌 너무 복잡해서 나쁜 모델이야 하고 벌점을 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우리 AI 모델들은 이론상으로는 페널티 폭탄을 맞아서 최악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단순히 파라미터 개수만 세는 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럼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세는 걸 멈추고 기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그냥 숫자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걸 하나의 거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십억 차원의 지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는 그런 풍경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지형을 탐험하려면 당연히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셔 정보 행렬, 줄여서 FAM이라는 도구입니다. 이름은 좀 무섭지만 복잡한 수학은 잠시 잊으셔도 돼요. 그냥 이 지형의 어느 지점이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평평한지를 알려주는 초정밀 GP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도에 아주 기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층신경망,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의 지도를 펼쳐보면 많은 부분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특이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지도에서 어떤 부분이 특이하다는 건 쉽게 말해 모델의 겉으로 보이는 덩치랑 실제 알맹이가 다르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델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복잡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국소 차원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아까 그 지형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수십억 개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움직였을 때 모델의 예측 결과가 바뀌는, 즉 의미 있는 방향이 과연 몇 개나 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차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개수인 D가 실제로 의미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인 D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는 거대한데 알맹이는 생각보다 작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발견이 나옵니다. 이 진짜 차원, 즉 모델의 실질적인 복잡도는요, 모델의 덩치가 크다고 같이 커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을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어도 학습할 데이터가 적으면 모델의 실질적인 복잡성은 낮게 유지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많던 파라미터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실질적인 차원은 작은 걸까요? 그 수많은 잉여 차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특이성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그 특이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 지형에 아주 넓고 완벽하게 평평한 평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평원 위에서는 제가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이든 제 고도는 전혀 변하지 않겠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아무리 바꿔도 모델의 출력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방향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평평한 지형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뉴런들이 그냥 나 일하네 하고 켜지거나 꺼진 상태로 고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포화됐다고 하고요. 둘째, 여러 뉴런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걸 배워버리는 거예요. 중복된 거죠. 셋째, 뉴런들 순서를 살짝 바꾼다고 해서 전체 결과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이런 대칭성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경망 내부의 다중치나 편향을 조금 바꾸긴 하지만 모델 전체로 봤을 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화들이라고요. 딱 맞는 설명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념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식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쓸모없어 보였던 평평한 차원들 있죠? 그게 사실은 모델의 전체 복잡도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음의 복잡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잡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보너스 점수를 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델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 버그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특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파라미터 공간이라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모델이 복잡하게 꼬인 길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역설이 풀렸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모델은 실질적으로 더 단순해진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더 큰 모델이 사실은 더 단순한 해답을 찾는 지름길이라면 앞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우린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